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트넘과 본머스가 토트넘 홈구장에서 맞붙었죠. 근데 결과는 본머스의 0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어요. UEFA 슈퍼컵부터 리그 2경기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리그 2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2연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비교적 스쿼드만 봤을 때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이 3연승을 거둘 확률이 높지 않을까. 거기다가 토트넘이 홈구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를 받은 토트넘 바로 패배로 되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면 저번 경기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존슨, 히샬리송, 쿠두스가 3톱을 구성했고, 사르, 팔리냐, 벤탄쿠르가 중원을 담당했죠. 그리고 스펜스, 반더벤,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포백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카리오가 골문을 담당했고요. 반대로 본머스는 에바니우송, 세메뇨, 브룩스가 3톱을 구성했고요. 테버니어, 스콧, 아담스 중원을 구성했고, 트리페르, 세넷이, 디아키테, 스미스가 포백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첼시에서 영입된 페트로비치가 골문을 담당했고요. 근데 경기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처참했어요. 단순히 볼 점유율만 앞섰을 뿐이지 예상골, 전체 슈팅, 유효 슈팅 앞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전반전이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전체 슈팅이 0개였어요. 그만큼 얼마나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고전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야기해볼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부분은 프랭크의 첫 실패를 봐야겠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전 그리고 리그 2경기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을 약간 바꿔서 들고 나왔어요. 왜냐면 지난 3경기에서는 가장 집중해서 공략했던 부분이 롱볼 전술이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본머스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롱볼 전술보다는 후방 빌드업을 통해 패스 숫자를 늘려주고 볼을 점유하는 전술을 택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마다 본머스가 정말 적극적인 압박을 했고, 토트넘은 볼을 전진시키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후반전 가릴 거 없이 골키퍼 비카리오는 종종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실수하는 장면도 많이 보여줬죠. 반더벤도 상대 압박을 뚫지 못했고, 브룩스의 집요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점유율은 앞섰지만 공은 계속 뒤에서 돌 수밖에 없었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두스랑 브레넌 존슨까지 압박을 강하게 받으니까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죠. 그리고 중원을 구성했던 벤탄쿠르, 특히 팔리냐는 상대방의 압박을 탈압박하고 그리고 전방으로 볼을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항상 창의성을 불어 넣어줬던 메디슨의 존재가 절실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도 정말 빠르게 변화를 가져갔죠. 후반 53분 만에 팔리냐를 빼고 베리바를 투입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전방의 숫자를 늘려주면서 롱볼을 다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히샬리송에게 부담감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 베리바를 투입시켰고요. 거기다가 사이드에서 왼쪽은 사르가 도와주고 오른쪽은 고전을 하고 있는 쿠두스를 도와주기 위해 베리바를 하나의 옵션으로 더 기용을 했던 것인데, 결국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해볼 부분은 뭐냐면, 왜 시몬스가 토트넘에게 필요했는지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사르가 이전까지 잘해주긴 했지만 분명 경기가 진행될수록 창의성의 부재에 대해서는 꼭 언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언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르가 전방에서 많은 활동량을 통해, 그리고 활동량을 기록한 히트맵을 통해서 창의성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팀에게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항상 요구됐던 부분이 뭐냐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왼쪽 윙어에게 부담감을 내려주고 적극적으로 전방 침투를 요구했던 목소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28초 만에 기대했던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사르가 왼쪽으로 침투를 했고 컷백을 통해서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슈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첫 번째 장면이자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걸 더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토트넘의 공격 루트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나눠보더라도 지금 왼쪽 중앙이 합쳐서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쿠두스에게 너무 많은 짐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편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쿠두스가 고전을 하고 있을 때 토트넘의 공격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 부분이 뭐냐면, 쿠두스를 마크한 트리페르, 이번에 케르케즈를 대체해서 스타드렌에서 영입이 된 선수죠. 정말 완벽한 수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쿠두스를 압박하기 위해 본머스의 미드필더진이 도와주는 장면도 종종 보이긴 했지만 1대1 상황에서도 쿠두스를 절대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토트넘의 공격
장면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세메뉴를 막은 선수는 토트넘의 포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로는 세메뉴의 돌파에 정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세메뉴가 공을 잡으면 전방으로 바로 에바니우송, 테베니어, 브룩스가 침투를 하면서 토트넘의 골문을 꾸준히 공략했죠. 그래서 투리페르에 대한 경기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드리블도 4번 시도해서 75% 성공률을 가졌고요. 크로스도 5번 시도했을 뿐더러 수비 상황 시에 좀 보면은 태클은 5번을 시도해서 20%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지상 볼 경합 성공 17번 성공해서 59% 성공했고요. 공중볼 경합 성공에서도 4번 시도해서 50%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경기에서 봤을 때 이 지표를 기록한 것이지, 전반전 지표만 봤을 때는 지상 볼 경합 성공률이랑 공중볼 경합 성공률에서 정말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쿠두스가 많은 활동량 그리고 적극적인 공중볼 경합을 통해서 볼을 탈취하고 바로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리바를 합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양쪽 윙백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능력에 따라 경기가 좌지우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OM을 취리페르에게 주고 싶고 진짜 워스트로 페드로 포로를 주고 싶네요. 그래서 다음 경기는 지금 고전하고 있는 웨스트햄인데, 과연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을 가서 경질설까지 돌고 있는 포터 감독에게 승리를 따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도 이렇게 폭백 라인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뭐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많이 없어서, 내가 느려가지고 옵사 같은데. 근데 와, 저기서 왼발 슛? 굴절골이야. 옵사 아니야. 아니 수비 안정화 됐다고 말하자마자 골을 먹히냐? 이거 옵사 아닌 것 같은데? 야 로메로 커버. 와, 이거 완전 뚫렸어. 옵사이드가 아니었어. 뭐 토트넘의 수비진을 고평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웬만하면 이런 뒷공간을 스피드로 뚫리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뚫리는 모습은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팔리냐가 끝까지 달라붙는 거 아니었으면 슈팅 임팩트 더 정확하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와, 야 되냐? 페리발? 이거를 페리바라. 야, 왼발 슛이면 그냥 한번 침투하는 애한테 바로 왼쪽에 건네주지. 드디어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왔다. 야, 컵백 되냐? 오도벨에 이런 걸 넣어줘야지. 다들 손흥민한테 ZD 안 배웠어? 다들 가마차기 안 배우고 갔냐고.